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 이야기인 것 같고, 오늘 오르는 테마들을 보면 좀 그동안 잠깐 올랐던 소비주들도 좀 눈에 보이고, 은행주들도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오늘은 테마들이 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 정말 개별 장세가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오늘 우리 지수 봤을 때 하루 만에 반락을 했는데 우리 지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니케이도 2% 급락, 대만 가권 지수도 1%대 지금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PC 경계감 많이 지수를 누르는 건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인 건지 지수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시는 건지 우리 정태근 이사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좀 흔들린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업종은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입니다. 물론 오늘 반도체 업종이 내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H뱅 관련 종목들,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반도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는 또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결론은 그거죠. 엔비디아.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했다 보니까 동반해서 많이 올랐다가 또 엔비디아가 다시 3.5%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정말 뭐 시총 규모에서 보더라도 뭐 큰 기업은 맞지만 이런 종목 하나에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흔들린다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현실인 것들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목이 흔들리고 있고 이슈에 흔들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수 중심이었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종목 장세에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흔들게 되면은 당연히 또 시장이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오늘 시장의 어떤 약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바닥을 잡았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뭐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정말 당연히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아팠다가 이제 다 회복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했지만은 찬바람이 약간 분다거나 약간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중순까지 많이 하락이 나왔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려고 하고 있지만은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어쨌든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뭐 자동차, 엔진, 금융, 음식료 같은 섹터들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장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어쨌든 시장은 시장대로 순환매에 의해서 가는 업종, 못 가는 업종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속에서 엇박자만 타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럼 기회가 있다. 항상 시장에서는 기회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시장은 항상 대안을 찾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닥을 찍은 게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송태현 과장님께도 궁금한 게, 어쨌든 지수가 가려면 반도체 투톱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수 관련돼서 이번에 랠리가 AI에 촉발이 됐었고, 거기에 반도체 섹터 자체가 상각에서 높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지수에 대한 조정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쪽으로 거꾸로 매도로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계속 월가에서도 얘기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주가에 대한 조정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었었는데, 메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촉발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예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 7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보게 되면 한나의 월물에서 비교적 누적이 한 3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틀고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월물에서는 지금 선물이 5조까지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적인 매도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풀리는지 이 부분이 결국은 지수에 대한 이 바닥을 형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반도체 섹터도 동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좋은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매도세가 반도체 섹터를 통해서 특히 반도체 투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선물 시장 매도 규모, 매도세가 좀 멈춰져야만이 그때 바닥을 터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정택은 우리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면 오늘 소부장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쓰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소부장 안에서도 주목을 크게 받았던 게 한미 반도체잖아요. TC 본더 매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나 더 매출을 낸다고 하는데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 높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좀 하면 좋은 건지 한미 반도체처럼 HBM 키워드 아닌 종목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결국 엔비디아 영향력에서 과연 벗어나느냐 그게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질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엔비디아 주가 영향이 계속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엔비디아 상승하게 되니까 반도체 분위기 좋았다가 엔비디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또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 이슈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면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영향 벗어나게 되면서 조금 진정성을 보이는지가 좀 관건이라 봐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반도체에서도 가는 종목은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또 살펴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후공정에서 전공정으로 이런 또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YC란지 DIT란지 뭐 이런 그 GST 그리고 뭐 오니가 IPS는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 뭐 한양 디텍도 마찬가지고 뭐 기가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공정에서 전공정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수율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테스트란지 이쪽과 연관돼가지고 HBM 관련 종목들 후공 쪽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전공 쪽으로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죠. 후공정에서 전공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순환매를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이 천차만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시겠지만 YC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2대 주주거든요. 그러면서 고속 메모리 테스터 업체고 DIT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독점적으로 이제 레이저 어닝 시스템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매출비 비중이 50% 이상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늘 SK 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왔잖아요. 공장 건설이라든지 장비 도입을 해서 20조가량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주 쪽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들, 공장 증설 여기에 포커싱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쪽과 연관된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아시겠지만 오니가 IPS란지 STI란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결국 지금은 순환매여에서 후공정보다는 전공주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계속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 부분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따라잡고 빨리 옮기고 이게 힘드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한쪽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쪽이 부각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각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조정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시점에 들어가서 다음 순환매에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 반도체가 부각이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
수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반도체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밸류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하고 금융이 강세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조금 식는 분위기에 다시 자동차하고 금융 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타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잡는 게 안 된다라면은 너무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반도체 섹터에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후공정보다는 전공용 쪽으로 조금 이제 단기 순환매를 노려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어떤 얘기를 드릴지 저도 궁금합니다.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 집중해보자. 단기라고 말씀하신 거면 그냥 네. 진짜 말 그대로 단기만. 그러니까 전공정도 어쨌든 후공정이 좋으면 따라갈 거잖아요. 근데 왜 장기가 아니라 단기만 보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올해 이제 3월 달까지 작년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꾸준히 우상이 됐었잖아요. 그 구간들 속에서 후공정이 찐득하게 끌고 왔었지만은 지금은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시장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단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그 단기 대응이 안 된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돌아서 주게 되면은 그때 가서 끈덕지에 가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때 가서 뭐 후공정일지 전공정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그쪽에 가서 후공정이 또 끈덕지에 가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 그리고 끈덕지게 가야 되는 구간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종목 이전에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공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순환매를 이용하자라는 말씀 들었고요. 자, 오늘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시세 강한 게 또 GST입니다.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이고 사실 미국의 그 버티브 홀딩스라는 AI 관련 종목이 액침 냉각하는 기업이잖아요. 크게 올라가면서 GST가 이제 수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오늘 SK 하이닉스의 그 캐펙스 확대 소식 때문에 GST가 수혜를 받았다라는 건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느 포인트에 모멘텀이 있냐라는 걸 알아야 이제 장기적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오늘 컨퍼런스 콜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메모리 업황 관련돼서도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이 수요에 대한 증가가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AI 서버형 관련된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은 AI 서버 관련돼서 사실 이제 빅테크들이 2분기를 넘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캐패스 증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GST가 그런 부분에 일단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캐펙스 관련돼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캐펙스에 관련된 부분이 후공정 쪽에 워낙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던 부분이었었는데 D램의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캐펙스가 증대가 되게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공정 장비 업체에 대한 수주도 나오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서는 워낙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많이 올라갔었고 이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10백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차익에 대한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전공정 쪽에서는 아직까지 먹을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대한 수급의 이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고객사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해외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고객사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업황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본업에 대한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를 하기에 좋은 시점이 되고 있다.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3월 달에 최고점 터치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한데 지금도 매수 문제 없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면 GST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분의 공통 의견은 전공정 좋다 이거네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반도체 이야기 정리해보고요. 오늘 에코프로 거래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가 뭐 펀더멘털을 강하게 해주는 이슈도 아니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슈도 아닌데 혼자 올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떨어지는데 혼자 오르잖아요. 왜 이렇게 주가가 엇갈리는 건지 우리 정태근 이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착시 효과. 착시 효과. 네,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착시 효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장 초반은 10% 넘게 상승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4% 정도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과연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될까라는 우리가 물음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뭐, 액면 분할 후에 간다, 안 간다. 그런 논란 이전에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떠나서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갔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최근으로는 뭐 카카오, 그리고 그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빼고는 뭐 그 아모레퍼시픽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주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액면 분할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순히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거 왜 어떤 장점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해도 주가가 상승하고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의 기준이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수가 늘어날 만큼 그 주식수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순이익을 내가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배당 상황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89%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더라도 순이익으로 이제 실적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게 1+1 효과가 발생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게 1+1이 아니라 만약에 1:1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유턴을 해보자면은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 분할하자마자 주가 괜찮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 제가 커피 쿠폰 쏠게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가잖아. 그러면은 제가 그분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아마 못 찾을걸요? 못 찾을 겁니다.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거의 90%가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글쎄요. 액면 분할을 그런 사례가 많은데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2차전지 분위기도 그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를 사야 될 이유가 어찌 보면 2차전지 업황인 건데 2차전지 업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당분간도 답보 상태에 가지 않을까?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송태원 과장께 좀 마지막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현대차 실적이 좀 공개가 됐는데 컨센 부합했잖아요. 2차 전지가 전기차 수요가 계속 둔화된다면 오히려 실적이 좀 선방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쪽을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 대안으로 괜찮나요? 자동차 쪽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품주는 선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현대차가 실적이 늘어난 것이 Q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 판가에 대한 부분 혹은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부품단에서는 확실히 가동률이 잘 나오는 기업과 가동률이 나오지 못하는 기업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이제 실적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단가를 높게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 주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 때 현대차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완성차 쪽에선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6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현대차는 인베스터 데이를 하게 되는데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얼마만큼이나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지를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기아의 환원율을 고려했을 때에는 현재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조 3천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부분의 수급도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부품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코리아 FT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 틈새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코리아 FT가 가동률도 높게 올라갈 수 있고 판가도 좋게 나갈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코리아 FT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욱더 갈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분할로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차 쪽에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코리아 FT 종목까지도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구간 지수가 외인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더 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